방문자전도 먼저 체크 몇 가지만 하고 들어가자. 본문에서. 읽기 전에. 어차피 여기서 우리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는 주인공이 이 좀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주인공에 해당하는 광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광문. 이 인물이 원래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나고 뭐 이런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제자가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가인형 인물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약간 우부형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우부형 인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사람. 되죠? 오히려 이제 평범에 못 미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인물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의 성품. 그렇죠.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지. 괜찮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고 모자라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바람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이 광문이라고 하는 인물만 이 작품에서 긍정적인 게 아니야. 이 광문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알아차리는 안목 있죠. 바라보는 안목. 음. 의 바람직함. 이것도 역시나 이 작품에서 긍정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인물들 세 명이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세 명이 이제 누구냐면, 처음에 나오는 이제 집주인 있거든요, 주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약국, 집주인이라고 할게요, 집주인. 집주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약국 주인. 됐죠?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 뭐 나오거든요. 아무튼 약국 주인. 근데 마지막으로 운심. 이 사람들도 이 작품 안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보셔도 돼요. 괜찮죠? 이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 사람들에 대한 풍자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광문이를 포함해서 집주인, 약국주인, 운심이는 풍자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일단. 됐죠? 그거 일단 잡으시면 되고, 물론 이 작품 안에 당대의 세태, 작품 배경이 되는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뭐 등등등 나오거든요. 네,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해보고 들어갈 만한 부분이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세태 반영한 부분은 아니, 저기 뭐야 사용 설명서 153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작품에 반영된 당시 세태. 요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죠? 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본문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단 거지라고 나오죠, 신분. 그렇죠. 광문이는 거지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자가 인형 인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광민은 거지였고요. 자, 일찍이 종로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이를 추대하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를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그렇죠. 자,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나가고 그중 한 아이 네모나 칠게요.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죠? 조금 뒤에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라고 해죠. 음. 자, 죽어가는 거죠, 아이가. 한 아이가. 광문이는 너무도 불쌍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광문이는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요거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만 첫 번째 그 기억에 있는 거지 아이들 있죠. 기억에 있는 거지 아이들과 달리 박문희는 이 니은에 있는 한 아이에 대해서 동정심과 그렇죠? 연민, 배려, 그렇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
태도를 지닌 인물이구나. 좋습니까? 이런 태도를 지닌 인물이구나. 라는 거. 됐죠? 거지 아이들과는 왜 대비가 되는지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체크합시다. 자,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됐죠? 자,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광문이가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이를 두들겨 쫓아내니, 그죠?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니, 그러니까 애들이, 거지 아이들이 일부러가 아니라 의심하니까 오해지, 오해. 오해. 오해로 인하여 지금 거지 속으로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광문이가 밤에 엉금엉금 기어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다. 집주인 나오죠? 집주인. 됐죠? 동그라미 칠게요, 집주인도. 집주인이 광문이를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 광문이가 외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덕질을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억울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라고 말하는데, 자, 그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내심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 풀어주었다.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집주인도 처음에는 오해해서 잡았잖아. 하지만 광문이가 도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알아본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주인도 광문의 진면목을 알아본 거라고. 됐죠? 도적이 아니라는 걸,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잖아. 내려가도 되겠죠? 자, 광문이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하고 가지고 떠났대요. 자, 집주인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뒤를 밟았어. 자, 그 뒤에 나오죠? 거지 아이들 세모가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다. 됐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거지 아이들은 비정이에요. 음, 비정함, 매정함, 그죠? 음, 인간애가 없어요. 괜찮죠? 근데 이제 그 시신을 광문이가 이제 공동묘지에다 묻고 울면서 중얼거리면서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 대비되는 거죠. 음, 광문, 따뜻함,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계속 갑시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이를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가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여기 괄호 하나만 쳐놓자.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일, 그렇게 된 상황. 이게 뭔데? 앞서서 이어났던 일들이잖아.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앞서 벌어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광문이를 의롭게 여겼다. 의복을 주며 후하게 대우하였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는 추천입니다. 추천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지죠?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집주인이 뛰어난 안목을 지녔다고. 집주인의 안목. 그렇죠? 어, 올바른 사람을 알아보잖아. 그렇죠? 광문의 성품을 알아차린 거지. 그죠? 그런 면목인 거죠. 아니, 안목인 거죠. 괜찮죠?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약국 부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랜 후에 어느 날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가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보고 문을 나섰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이런 거 있죠. 저 내면을 다 얘기해 주죠. 뭔가 지금 의심을 해요. 얼마 후에 돌아와 깜짝 놀라면서 광문이를 쳐다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거. 약국 부자가 광문이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뭔가가 없어졌어. 그죠? 근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안 했지. 그죠? 뭐 혼내거나 막 비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광문이는 영문인 줄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광문이는 의심을 받지만 불평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광문이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야. 우직하잖아. 우직함, 성실함. 됐죠? 이런 거 일단 보여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내려갈게요. 자,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를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의심이 풀리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약국 부자 의심이 해소되는 장면이 뭐라고?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내려가서 체크할게요.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 오케이, 밑줄 칠게요. 너무도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도 너를 볼라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자. 약국 부자.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광문의 성품을 인정하잖아. 마찬가지지. 올바른 안목을 지닌 인물이라고? 괜찮습니까?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했다보다는, 그러니까 광문이를 처음에 의심했다라고 하는 지점보다는 나중에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사과하고 진짜 훌륭한 성품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주목하시면 돼요. 약국이 그래서 약국 부자가 나쁜 인물이 아닌 거야. 그렇죠? 자, 라고 사죄했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그렇죠?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 문화의 측근들, 야, 여기 종실의 빈객, 그러니까 왕실에 드나드는 손님들, 뭐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관계자들, 그렇지? 그 다음에 공경문화, 공경문화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의 지인들, 괜찮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대니, 그렇죠? 자, 공경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들에게 들려주었다. 괜찮죠?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지. 됐나요? 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서는 사이에는 4대 부들까지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네요. 광문이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네. 그래서 뒤에 갈게요.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한, 요거 나오죠, 이제? 그쵸? 요 장면이 그 장면인 거라고. 그쵸? 그, 광문이를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 그 다음에 약국의 부자, 칭찬하는 거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람직한 안목. 그 안목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지.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때 돈놀이를 하는 자들은 대체로 머리꼬지,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가옥,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어주기 마련이었다. 그 요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당시 세태 뭐 이런 거 했을 때 고리대금업이 그 횡행했던 이런 거 막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그러나 광문이가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고 천금이라도 당장 내어주곤 하였다. 광문이의 신용도가 이제 높아졌네. 괜찮죠? 음. 광문의 신용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계속 갑시다.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추악했대요. 말솜씨도 남을 감동하지 못할 만했고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어갈락 말락하고 만석키를 잘하고 철괴물을 잘 췄. 이거 만석키랑 철괴물은 그냥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춤을 잘 췄다. 그죠?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댔는데 달문이는 광문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별명이었다. 그렇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갈게요. 자, 광문이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씨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구워 마치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듯이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서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요거 체크해둘게요. 그냥 해석이 조금 필요한 장면이라서 진짜로 시비를 가렸다의 핵심이 아니에요. 시비를 가렸다의 핵심이 좀 있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럽잖아.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재치와 그렇죠? 해학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싸움을 그만두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로. 이 시비를 가렸다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심판을 본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막 이런 얘기예요. 광문이의 공정한 모습, 그죠? 공평무사함, 막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평무사라고 하는 얘기는 공정하다야. 이 부분의 핵심이 아니죠. 됐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나옵니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여기 머리를 닦고 다녔다. 미혼 얘기합니다. 미혼이었다. 미혼. 야, 남들이 장가를 가고 권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괄호해 놓을게요. 자,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는데,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여인이 나를 좋아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역지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주목하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남여의 약간 차별적인 시선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없잖아. 여성도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남녀를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요것도 이제 좀 다른 면이죠.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그죠?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여기도 괄호칠 겁니다. 나는 부모, 형제, 처자도 없는데 집은 무슨 집이야? 더구나 아침이면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면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사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나 된다. 8만 채나 집이 있어.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내 평생에는 다 그 못 자. 라고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거는 집이 필요 없다. 됐죠? 재산이 필요 없잖아. 그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부귀영화, 그죠? 음, 공명,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소박하죠, 결과적으로. 소박한 삶의 태도 되는 거죠. 고소성어 두 개만 가자. 안분지족, 안민납록. 그죠? 뭐, 단사표운, 단표누항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봐오던 거잖아, 그동안. 시조나 막 이런 거 할 때. 됐죠? 라고 했던 거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에피소드 또 나와요. 자, 서울 안에 명기들이, 이거 기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안에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예뻐도 광문이가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광문이가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광문이가 좋게 보는 사람은 인정을 받은 거고 광문이가 좋게 보지 않은 사람은 인정 못 받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죠. 됐죠? 넘어갑시다. 예전에 야, 궁중의 우리마, 각전의 별감, 부마 도위의 청지기들 이거 그냥 전부 다 그 벼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벼슬하는 사람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됐죠? 그러니까 운심의 집에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 모였어. 그때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자,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이에게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운심이는 되게 콧대가 높은, 그렇죠? 도도하고, 그렇죠? 자신만의 절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괜찮습니까? 이 운심이 됐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벌써 긍정적이긴 합니다. 됐죠? 줏대가 있고 도도하다. 이거 이렇게 뭐 예의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광문이는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에 앉았다. 됐죠? 자, 광문이가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괜찮죠? 자, 그 뒤에 하나 볼게요. 바로 묶을게요.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라고 얘기하죠. 겉보기에는 되게 지금 후줄근하죠. 추레한 모습이죠. 괜찮습니까? 자, 온 좌상이, 여기 좌상이 그 손님들, 모든 손님이 실색하여 광문이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좌상 있죠? 세모, 궁중우리마 세모, 각전의 별감 세모, 부마도위의 청지기들 세모. 됐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세모가 되는 거냐면 지금 세모 친 애들은 외양적인 모습이죠. 외양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모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그러니까 비판적인 대상이 되지. 그런데 이와 달리 그 뒤에 뭐야? 자, 광문이가 이제 콧노래를 부르니까 운심이가 일어나서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추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심이가 동그라미가 되는 이유 알겠죠? 여기서 운심이는 인물의 내면과 성품을 볼 줄 안다고, 보는 안목이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온심이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놀았고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거지 아이 수습하는 거, 뭐 집주인 만났을 때, 약국 주인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시비 붙었을 때, 뭐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잖아. 에피소드들이 막 나열된 거잖아. 이거를 이제 그래, 에피소드라는 말 하지 말자. 일화를 나열했지. 괜찮습니까? 일화를 나열하여 광문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괜찮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파적 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음. 이 정도 일단 생각해 두시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광문이는 그렇죠? 올바른 성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훈적인 성격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이게 세태가 변해가는 과정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물상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옛날처럼 신분을 중시한다거나, 그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중시한다거나, 이런 당대, 다대부나, 그죠? 음, 위선적인 관료들의 모습 있잖아. 어,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잖아. 풍자하면서. 괜찮습니까? 어, 당시의 4대 국가, 왜냐면 아까 우리 세모 쳤던 뭐 우리마 어쩌고 저쩌고 막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은 못 그러잖아, 광문처럼. 그러니까 걔네들은 풍자를 함과 동시에 광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상을 제시함으로써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거지. 광문자전이라고 하는 작품. 뭐, 요 정도 내용까지 체크해 두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마찬가지로 매칭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광문이의 어떤 성품이. 괜찮습니까? 요건 근데 어려운 장면은 아니고, 그냥 연결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네.